제1장 행랑채 아이들 장난. 옛날 어느 큰 집 행랑채에는 머슴들이 사는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행랑채에는 개구쟁이 아이들이 5명 살고 있었는데 철수, 영수, 만수, 복동, 그리고 순이었습니다. 나이는 10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장난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놀이터는 바로 기와지붕이었습니다. 행랑채는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지붕이 넓었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온갖 놀이를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뭐하고 놀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아서 자연스럽게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숨바꼭질이나 할까?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하면 재미없어. 숨을 곳이 뻔하잖아. 만수가 시시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야, 지붕에서 숨바꼭질하면 어떨까? 지붕에서? 응. 지붕 위에는 굴뚝도 있고 처마도 있고 숨을 곳이 많잖아. 아이들의 눈이 모두 기와지붕으로 향했습니다. 오, 그거 재미있겠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유일한 여자아이라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우리 평소에도 지붕에 올라가잖아. 맞아, 우리는 지붕 전문가야. 정말로 이 아이들은 평소에도 지붕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연 날리기를 할 때도, 새 구경을 할 때도, 멀리 내다볼 때도 지붕이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그럼 해보자. 좋아. 아이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갈까? 저기 감나무로 올라가면 돼. 행랑채 옆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쉽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술래 정하자. 가위바위보. 결국 만수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에이, 내가 왜 술래야? 하, 만수야 미안해. 그럼 나는 눈 감고 100까지 셀 테니까 그동안 숨어. 아이들이 모두 감나무로 달려갔습니다. 하나, 둘, 셋. 만수가 눈을 감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제일 먼저 감나무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어디 숨을까? 철수는 굴뚝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영수는 처마 끝쪽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복동이는 지붕 능선을 따라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숨었습니다. 순이는 굴뚝과 굴뚝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98, 99, 100. 다 숨었니? 숨었어. 아이들이 지붕 위에서 대답했습니다. 만수가 눈을 뜨고 올려다봤습니다. 다 지붕에 숨었구나. 만수도 감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찾아보자. 만수가 지붕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어디 있어? 여기 없어. 철수가 굴뚝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만수가 굴뚝 쪽으로 갔습니다. 찾았다. 벌써? 철수가 아쉬워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와 만수가 함께 다른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어디 있을까? 저기 처마 쪽을 찾아보자. 두 사람이 처마 쪽으로 갔습니다. 영수야. 여기 있어. 영수가 처마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거기는 위험해. 떨어질라. 괜찮아. 영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조심히 나와. 영수가 조심스럽게 처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복동이와 순이만 남았습니다. 복동이는 어디 갔을까? 순이는? 3명이 지붕을 이리저리 다니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 아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행랑채 관리를 하는 김 영감이 마당에 서서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김 영감님. 어서 내려와. 위험해. 조금만요. 안 돼. 당장 내려와. 김 영감의 목소리가 무서워서 아이들이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동이와 순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아, 순이야. 아이들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 복동이가 지붕 반대편에서 대답했습니다. 순이야. 여기요. 순이도 굴뚝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서 내려와. 영감님이 화내셔. 모든 아이들이 서둘러 감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영감이 아이들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놈들아. 지붕에서 놀면 어떻게 해? 떨어지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영감님. 죄송하다고? 다치면 누가 책임져?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줄 알고 하는 거야? 네. 지붕 기와가 깨지면 누가 고쳐? 저희가. 너희가 뭘 고쳐? 돈도 없는 주제에. 김영감이 한참 꾸중을 한 후에야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붕에 올라가는 일 없도록 해. 네, 영감님.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붕에서 하는 숨바꼭질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영감이 장에 간 사이에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야, 지붕 숨바꼭질 또 하자. 하지만 김영감님이 괜찮아, 안 들키게 조용히 하면 돼. 그래도 한 번만 더. 결국 아이들은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기와를 밟지 않게 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가 술래. 알았어. 영수가 눈을 감고 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숨었습니다. 굴뚝 옆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지붕 능선 아래쪽으로 숨었습니다. 복동이는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굴뚝과 굴뚝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 숨었어? 숨었어. 영수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찾았습니다. 기와를 조심히 밟으면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철수는 어디에 있을까? 영수가 지붕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으악! 왜? 거미가 있어. 순이가 무서워서 굴뚝 틈에서 나왔습니다. 하, 순이 찾았다? 거미가 무서웠어. 그때 복동이가 처마 밑에서 웃었습니다. 순이가 거미 무서워해. 복동아, 너도 찾았다. 벌써? 복동이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이제 철수와 만수만 남았습니다. 철수 형은 어디에 숨었을까? 영수가 굴뚝 쪽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나? 없어. 철수가 다른 곳에서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찾아봐. 영수가 이리저리 다니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지붕 능선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만수가 미끄러지면서 기와 몇 장을 건드렸습니다. 조심해. 다행히 만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기와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 김 영감님이 들었을 거야.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잠시 후 김 영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지붕에 올라갔구나. 이런. 어서 내려와. 아이들이 급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영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놈들아, 정말 위험한 줄 모르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만수야, 너 방금 떨어질 뻔했지? 네. 김 영감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그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희가 정말 조심할게요. 지붕에서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고? 위험한데? 저희는 지붕에 익숙해요. 떨어진 적도 없고요. 다른 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지붕 전문가예요. 기와도 안 깨뜨려요. 김 영감이 아이들을 보더니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네. 내가 규칙을 정해줄 테니까 그 규칙을 지키면 지붕에서 놀게 해주겠다. 정말요?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대신 약속을 어기면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네, 약속할게요. 김영감이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은 절대 올라가지 말 것. 네. 둘째, 해가 지고 나서는 올라가지 말 것. 알겠어요. 셋째, 처마 끝에는 절대 가지 말 것. 네. 넷째, 기와를 밟지 말고 지붕 능선으로만 다닐 것. 알겠습니다. 다섯째, 한 번에 셋 이상 올라가지 말 것. 아, 그럼 숨바꼭질은 어떻게 해요? 둘씩 번갈아 가면서 해라. 알겠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김영감의 규칙을 지키며 지붕에서 놀았습니다. 오늘은 철수랑 영수 차례. 내일은 만수랑 복동이. 그럼 순이는? 순이는 돌아가면서 같이 해. 아이들이 순서를 정해서 놀았습니다. 어느 날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와 만수가 지붕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닭이 도망쳤습니다. 닭이 도망가. 아래에서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디로? 저기 담 너머로. 철수가 지붕에서 닭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저기 있어. 우물 뒤편에. 고마워. 영수와 복동이가 닭을 잡으러 갔습니다. 지붕에 있으니까 잘 보이네. 맞아, 우리가 망대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아이들은 지붕에서 마을 망보기도 했습니다. 저기 새로운 사람이 와. 어디? 저기 큰 길 쪽에? 정말이네. 빨리 내려가서 알려주자. 지붕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막루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또 다른 재미가 생겼습니다. 야, 지붕이 시원해. 바람이 잘 불어. 더운 여름날 지붕은 의외로 시원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낮잠 자면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 끈으로 묶고 자면 되지. 아이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지붕에서 하는 놀이가 또 달라졌습니다. 야, 저기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어. 여기서는 잘 보이네. 저 집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었어. 우리 집 앞마당도 여기서 보이네. 지붕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서 지붕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 지붕에 눈이 쌓여서 못 올라가겠어. 미끄러워서 위험해. 김영감님도 겨울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아이들은 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봄이 와서 눈이 녹자 아이들은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지붕이 그리웠어. 겨울 동안 지붕이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를 기다렸겠지. 아이들과 지붕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크면서 지붕놀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지붕에 잘 안 올라가네. 그러게,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아. 우리가 커서 그런가? 하지만 가끔씩은 여전히 지붕에 올라가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여기서 숨바꼭질했을 때가 정말 재미있었어. 맞아, 그때가 좋았어. 김영감님이 규칙 정해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놀 수 있었지.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그 지붕에서의 추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런 놀이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재미를 모르겠어. 지붕에서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웠는지. 행랑채 지붕 위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그 마을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제2장 장터의 북소리. 둥둥둥 둥둥둥.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들썩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 아침 일찍부터 이웃 마을에서도 지게를 지고 소달구지를 끌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머, 벌써 북소리가 울리네. 빨리 나가야겠다. 순이 어머니는 앞치마를 털고 일어섰다. 밤새 정성스럽게 빚어둔 떡과 김치, 그리고 뒷마당에서 기른 배추와 물을 광주리에 정갈하게 담았다.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나가 잡아오신 생선도 함께 챙겼다. 둥둥둥 둥둥둥. 북소리는 계속 울린다. 장터 입구에서 북을 치는 것은 7순이 넘은 박영감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북을 쳐온 그의 손길은 여전히 힘차고 리드미컬했다. 북소리에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아이고 박 영감님. 오늘도 건강하시게 북을 치시네. 그럼 이 북소리가 있어야 진짜 장날이지. 이 북소리 없으면 장터가 아니야. 박 영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북소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의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장터는 금세 활기로 넘쳐났다. 곡식을 파는 상인, 생선을 파는 어부, 나무를 캐어온 산골 할머니들까지. 각자의 물건을 펼쳐놓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싱싱한 고등어, 방금 잡아온 고등어, 달콤한 감, 올해 농사 잘된 단감, 갓 뽑은 무, 겨울김치 담그기 딱 좋은 무. 이 모든 소리들 사이로 박 영감의 북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둥둥둥 둥둥둥. 그 소리는 마치 장터의 심장박동 같았다. 어이 춘삼아.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춘삼이가 고개를 들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만수였다. 만수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가축장터 쪽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만수야, 오늘 소 팔러 나왔구나. 응, 농사일도 줄었고 소 먹이기도 힘들어서 말이야. 그런데 이 북소리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짠하네.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소리잖아. 이 소리만 들으면 장날이 기다려졌는데. 춘삼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장터에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설렜다. 각종 물건들을 구경하고 엿장수 할아버지께 엿을 사달라고 조르고 그네를 타고 씨름 구경도 하고. 둥둥둥 둥둥둥. 여전히 울리는 북소리에 춘삼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소를 끌고 장터에 나오던 일, 어머니와 함께 장보러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던 일들 말이다. 박 영감님이 참 대단하시다. 언제까지 북을 치실까? 글쎄, 박 영감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치실 거라고 하시던데. 장터 한복판에서 박 영감은 여전히 북을 치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특히 아이들은 신기한 듯 박 영감의 북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북소리가 왜 이렇게 신나는 소리가 나나요? 어린아이가 박 영감에게 물었다. 그거야, 이 북 안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야.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도 있고. 박 영감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장터가 가장 활기를 띠는 시간이 되자 북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이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고 장사꾼들은 목소리를 더 크게 냈다. 이거 봐, 이거 봐. 올해 농사 제일 잘된 쌀. 싱싱한 생선. 바다에서 갓 잡아온 생선. 맛있는 떡. 새벽부터 빚은 인절미. 그런데 이때 박 영감의 북소리가 잠깐 멈췄다. 사람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니 박 영감이 북채를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순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고, 괜찮아. 잠깐 숨 좀 고르는 거야. 나이가 나이인지라. 박 영감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조금 걱정스러워했다. 이 북소리 없는 장터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박 영감이 다시 북채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리듬이었다. 좀 더 느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소리였다. 둥, 둥, 둥.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 새로운 리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저 소리 좀 들어봐. 뭔가 다르지 않나? 응, 평소보다 더 깊은 소리 같아. 춘삼이와 만수도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소리에는 박 영감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장날을 보내며 쌓인 경험과 지혜가 북소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자 장터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영감의 북소리는 계속 울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듯했다. 둥둥둥 둥둥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감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박영감에게 인사를 했다. 박영감도 북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다. 장터가 거의 비어갈 무렵 춘삼이가 박영감에게 다가갔다. 영감님, 오늘 북소리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그래? 뭔가 느낌이 달랐나? 네, 평소보다 더 깊고 의미 있게 들렸어요. 박영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마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북소리에 더 많이 담긴 모양이야. 이 북을 친 지도 벌써 30여 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치실 거죠? 물론이지. 이 북소리가 있는 한 우리 장터는 살아있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야. 그날 밤 춘삼이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북소리를 생각했다. 둥둥둥 둥둥둥. 그 리듬이 가슴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장날이 되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박영감의 북소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북소리가 평소보다 늦게 시작된 것이다. 박영감님이 안 오시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할 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박영감의 북소리가 아니었다. 젊은 사람의 북소리였다. 장터에 가보니 박영감의 아들인 철수가 북을 치고 있었다. 박영감은 옆에 앉아서 아들의 북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며칠 전부터 저에게 북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철수의 설명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박영감만큼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철수의 북소리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다. 둥둥둥 둥둥둥. 젊은 철수의 북소리와 함께 장터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박영감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아들의 북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북소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네. 춘삼이가 박영감에게 말했다. 그래야지. 이 북소리는 우리 마을의 전통이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이니까. 그날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북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박영감이, 때로는 철수가 북을 쳤다. 두 사람의 북소리가 어우러질 때면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둥둥둥 둥둥둥.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장터의 북소리는 계속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특별한 소리였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였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소리였으며 노인들에게는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운 소리였다. 북소리가 울리는 장터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을 소식을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정을 나누었다. 북소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같은 역할을 했다. 둥둥둥 둥둥둥. 오늘도 장터에 북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하루의 일을 시작한다. 북소리가 있는 한 이 작은 시골 장터는 언제까지나 살아 숨쉬는 곳으로 남을 것이다. 박영감은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아들 철수와 함께 번갈아가며 북을 치면서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북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어떤 날은 비가 와도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도 장날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그 북소리. 그 속에는 우리네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둥둥둥 둥둥둥. 제3장 빗장 풀린 대문. 끼익. 낡은 나무 대문이 저절로 열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바람에 살짝 밀린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나가서 대문을 닫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는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 대문이 열렸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덕이 어머니가 웃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굳이 나가서 닫을 생각은 없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닫아줄 것이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대문을 살며시 밀어 닫았다. 빗장은 걸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빗장을 거는 집은 거의 없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순덕이가 인사했다. 아이고, 순덕아.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는구나. 할머니도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응, 뒷집 영희네 갔다 오는 길이야. 영희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손에 든 보자기를 살짝 들어 보였다. 미역국 좀 끓여서 가져다 주려고. 아이고, 그러셨군요. 영희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지나간 후 순덕이는 다시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이때 대문이 또 열렸다. 이번에는 동네 꼬마들이었다. 순덕이 누나. 너희들 어디서 놀다 왔냐?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이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물 한 잔씩 마시고 가거라. 순덕이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렀다. 이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집이든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고마워, 누나. 아이들은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며 신이 났다. 순덕이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에게 방금 구운 감자 몇 개를 내주었다. 아이고, 우리 동네 보물들이 왔네. 이거 먹고 가거라. 와, 감자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뛸 듯이 기뻐하며 감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문은 그들이 나간 후에도 활짝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대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먼저 들어온 것은 우편배달부 김아저씨였다. 순덕이네 계세요? 아, 김아저씨. 들어오세요. 편지 한 통 왔어요. 서울에서 온 것 같은데. 김아저씨가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른 집도 돌아야 해서. 하지만 순덕이 어머니가 이미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다. 그래도 잠깐만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더운데? 김아저씨는 결국 잠시 앉아서 보리차를 마셨다. 이 동네를 돌면서 받는 소소한 인정이 그에게는 큰 위로였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아저씨가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이웃집 영수가 들어왔다. 순덕아, 집에 있냐? 영수야.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논에 나가시면서 호미를 두고 가셨는데 혹시 너희 집 호미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창고에 있으니까 가져가. 순덕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영수를 창고로 안내했다. 고마워. 내일 아침에 갖다 줄게. 괜찮아.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써. 영수가 호미를 들고 나간 후 순덕이는 문득 서울에서 온 편지가 궁금해졌다. 편지를 뜯어보니 사촌 형이 보낸 것이었다. 순덕아, 서울 생활이 많이 바쁘다. 여기는 모든 집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산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가끔 우리 동네 생각이 나더라.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따뜻한 곳 말이야. 편지를 읽으며 순덕이는 새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대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어떤 때는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와서 마당이 북적거렸다. 어머, 이모님도 오셨네요. 건너편에 사는 중년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순덕이 어머니 계세요? 네, 계세요. 어머니, 이모님 오셨어요. 곧 순덕이 어머니가 나타났다. 아이고, 이모님. 어쩐 일로? 별일은 아니고 김장김치가 너무 많이 담가져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이모님은 큰 그릇에 김장김치를 가득 담아 가져왔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는데. 고맙습니다. 뭐려, 서로 나눠 먹고 사는 게 이웃이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대문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마을 이장님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장님. 어서 오세요. 마을 회의건으로 잠깐 들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안건인가요? 마을 앞 다리 보수 문제입니다. 다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이장님은 간단히 용건을 전하고 다른 집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순덕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마을 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대문 앞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동네 아이들이 순덕이네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누나, 우리 술래잡기 하자. 응, 좋아. 그런데 마당이 좁으니까 뒷마당에서 하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웃집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어느새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야,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순덕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또 있을까? 할머니, 물 좀 주세요. 놀다가 목이 마른 아이가 부탁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다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온 어른들이 대문 앞에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순덕이 아버지, 나오세요. 옆집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 순덕이 아버지가 나왔다. 아, 형님.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어요. 그냥 시원한 데서 담배 한 대 피우며 이야기나 할까 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 그늘진 곳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곧 다른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요즘 농사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비가 적당히 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마을 앞 다리 보수는 언제 할까요? 내일 회의에서 정하겠죠. 사람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며 의논했다. 이런 모임이 가능한 것도 모든 집의 대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대문은 여전히 열린 채로 남아있었다. 혹시 늦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순덕아, 이제 들어가자. 어머니의 부름에 순덕이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런데 대문은 안 닫아도 될까요? 뭘 괜찮다. 누가 들어올 일이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바람에 저절로 닫힐 거야.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대문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열린 채로 서 있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으로 대문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대문이 열린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왠지 든든했다. 새벽이 되자 가장 먼저 대문을 통과한 것은 신문 배달을 하는 철수였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마당 한 구석에 놓고 나갔다. 대문을 닫지도 열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아침이 되자 대문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우유 배달 아저씨였다. 우유 왔습니다. 아, 고생하십니다. 순덕이 어머니가 나와서 우유를 받았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유 배달 아저씨가 나간 후 고지어 우편 배달부 김 아저씨가 들어왔다. 오늘도 편지 한 통 있습니다. 아이고, 또 서울에서 온 건가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온 것 같은데요. 편지를 받아든 순덕이 어머니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부산에는 남편의 형이 살고 있었다. 편지를 뜯어보니 역시 시아버지의 편지였다. 며느리에게 요즘 건강은 어떤가?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곳 부산에서는 집마다 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산다.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가끔 우리 동네가 그리워진다. 언제나 대문이 열려 있고 이웃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정겨운 곳이
편지를 읽으며 순덕이 어머니는 다시 한번 이 동네의 소중함을 느꼈다. 오전 내내 대문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장 보러 나가는 이웃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아이들까지. 순덕이 있냐? 친구 영희가 들어왔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너희 아버지 자전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잠깐만. 순덕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던 자전거를 끌어왔다. 고마워.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지 오늘 병원에서 알아볼게. 응, 그러고 나서 소식 알려줘. 영희가 자전거를 끌고 나간 후 순덕이는 친구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다. 이 동네에서는 누군가 아프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고 도왔다. 점심때가 되자 대문으로 고소한 냄새가 풍겨 들어왔다. 옆집에서 전을 부치는 냄새였다. 순덕이 어머니 계세요? 옆집 할머니가 접시에 전을 담아서 들어왔다. 아이고 할머니. 이럴 것 없는데? 뭐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부쳤어요. 할머니는 갓 부친 전을 순덕이네에 나눠주었다. 이런 일은 이 동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럼 저희도 어제 담근 김치 좀 드릴까요? 그러세요. 서로 나눠 먹고 살아야죠. 두 집의 음식이 서로 오가는 모습을 보며 순덕이는 흐뭇했다. 오후에는 마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다시 대문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순덕이 누나, 숙제 좀 도와줘. 동생뻘 되는 꼬마가 부탁했다. 무슨 숙제인데? 산수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 순덕이는 기꺼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이 동네에서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돌봐주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은 다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영희 아버지가 자전거 가져다 주셨어요. 영희의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왔다. 아, 고맙습니다. 병원에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하네요. 며칠 약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녁이 되자 대문 앞에서는 또 다른 모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부녀회 모임이었다. 내일 마을 청소는 몇 시부터 할까요?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더워지기 전에. 그럼 아침 8시에 마을회관 앞에서 만나요. 여자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며 계획을 세웠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대문만은 여전히 열린 채로 남아있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네. 순덕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게 당연한 거야. 우리 동네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다른 곳은 어떨까요? 글쎄, 요즘은 도시에서는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산다고 하던데. 그럼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날 밤도 대문은 활짝 열린 채로 잠들었다. 달빛이 대문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새벽바람에 대문이 살짝 흔들렸지만 여전히 열린 채로 서 있었다. 이 대문처럼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언제나 열려 있었다. 누구든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 대문. 그 속에는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제4장 저녁종 소리. 댕댕댕, 댕댕댕.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논에서 일하던 농부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하루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저녁종이 울리네. 봉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종소리가 들리면 하루 일을 마무리해야 했다. 이것은 마을의 오래된 약속이었다. 댕댕댕, 댕댕댕. 마을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 밑 작은 종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60이 넘은 정 할아버지가 매일 해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종을 쳤다. 할아버지, 오늘도 종 치러 가세요? 동네 꼬마가 정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벌써 40년째 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빠뜨릴 수 있겠나?
정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녁종을 쳐왔다. 할아버지가 종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언제 일을 멈춰야 할지 모르겠지. 실제로 그랬다. 이 종소리가 울리면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농기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밭에서 일하던 아낙네들도 호미를 씻어서 챙겨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댕댕댕, 댕댕댕.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 정 할아버지는 종을 치면서 마을 곳곳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도 모두 수고했구나.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종소리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마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여인들도 종소리를 듣고 서둘러 빨래를 챙겼다. 어머, 벌써 저녁종이 울리네. 그러게, 오늘은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어. 여인들은 빨래를 바구니에 담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종소리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댕댕댕, 댕댕댕.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캐던 할머니들도 종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이제 내려가야겠다. 그래,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지. 할머니들은 하루 종일 캔 나무를 바구니에 정리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소리가 들리면 산에서 일하는 것도 위험했다. 논두길을 걷고 있던 봉수는 종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아침 일찍부터 논매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 내일도 날씨가 좋으면 좋겠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내일도 좋은 날씨일 것 같았다. 댕댕댕, 댕댕댕. 종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정 할아버지는 정해진 횟수만큼 종을 쳐야 했다. 너무 적게 치면 사람들이 못 듣고 너무 많이 치면 귀찮아했다. 마을 어귀에서 놀던 아이들도 종소리를 듣고 집으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부르기 전에 집에 가자. 응, 빨리 가자. 아이들은 신나게 뛰면서도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소리가 들리면 하루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오냐? 집 앞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맞았다.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빨리 들어와서 손 씻어라.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다. 댕댕댕, 댕댕댕. 종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 정 할아버지의 종치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었다. 논에서 돌아온 아버지들이 하나둘씩 집 앞에 나타났다. 어깨에는 호미와 괭이를 메고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부인들이 남편들을 맞으며 농기구를 받아들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렸어. 내일까지 하면 이 논은 다 끝날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요. 빨리 들어와서 씻으세요. 남자들은 우물가에서 하루의 땀과 흙을 씻어냈다. 차가운 우물물이 지친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 댕댕댕, 댕댕댕.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고 나자 마을은 조용해졌다. 정 할아버지도 종각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길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다. 뭘 이 정도야. 내일도 또 쳐야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4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루 일을 마친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었다. 아버지, 저녁 준비됐어요. 순덕이가 마당에서 손을 씻고 있는 아버지를 불렀다. 그래, 금방 들어간다. 아버지는 손을 말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상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도 고생했어. 집안일도 만만치 않잖아. 가족들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아버지, 내일은 몇 시에 나가세요?
해 뜨자마자 나가야지. 날씨가 좋을 때 일을 많이 해둬야 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너는 집안일 도우고 공부해라. 아버지는 딸이 자신을 도우려는 마음을 고마워했지만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마당에 나와 앉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도 별이 참 많이 보이네.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날씨가 맑으니까 그런가 봐. 아버지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와 달리 이곳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저기 북두칠성도 보이고. 순덕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저 별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가족들은 잠시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다.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가시는 것 같았다. 이웃집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마당에 나와 담소를 나누거나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족들. 순덕이네도 마당에 나와 있네. 그러게,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이웃들끼리 담장 너머로 인사를 나누었다. 저녁종 소리가 울린 후에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내일 아침에도 정할아버지가 새벽종을 치실까? 그럼 매일 치시잖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그 소리 듣고 일어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 사람들은 정할아버의 종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그 소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조용해지다. 하지만 완전히 적막하지는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 그리고 가끔 울리는 올빼미 소리가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다.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다. 순덕이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래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가족들은 하나둘씩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등불을 끄기 전에 순덕이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종각이 달빛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내일 저녁에도 그곳에서 정할아버지의 종소리가 울릴 것이었다. 댕댕댕, 댕댕댕. 순덕이는 마음속으로 내일의 종소리를 미리 들어보았다. 그 소리만큼 정겨운 소리가 또 있을까? 새벽이 되자 정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다. 종을 치러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다. 종각 주변을 깨끗이 치우고 종에 낀 먼지도 닦아야 했다. 오늘도 맑은 날씨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흐뭇해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종은 쳐야 했지만 맑은 날에 치는 종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갔다. 종각에 올라서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집집마다 조용했지만 곧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것이었다. 댕댕댕, 댕댕댕. 새벽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날 것이었다. 벌써 새벽종이 울리네. 봉수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정할아버지의 종소리는 어떤 시계보다도 정확했다. 오늘도 일찍 나가야겠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농기구를 챙겼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 먹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간단히 먹을게요. 봉수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논으로 향했다. 길에서 다른 농부들도 만날 수 있었다. 모두 새벽종 소리를 듣고 일어난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아, 봉수씨. 일찍 나오시네. 날씨가 좋을 때 일을 많이 해야죠. 농부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하루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녁종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들려야 하루가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 갔다. 정할아버지는 종을 치러 갈 시간을 가늠해 보았다. 40년 동안 처음 경험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갈 시간이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종각으로 향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종 치러 가시는군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책임감이 묻어났다.
종각에 올라서자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종을 칠 시간이었다. 댕댕댕, 댕댕댕.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해제 사람들에게 하루의 끝을 알려주었다. 논에서 일하던 봉수도 종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는 호미를 씻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이 종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었다. 댕댕댕, 댕댕댕. 종소리는 계속 울렸다. 마을 사람들의 하루를 정리해주는 소중한 소리였다. 이 소리가 있는 한 마을의 하루는 완전했다. 정 할아버지는 종을 치면서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 종을 칠 수 있을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마을에는 이 전통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있었다. 댕댕랴, 댕댕댕.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고 나자 마을은 평화로운 저녁을 맞았다. 정 할아버지도 만족스럽게 종각에서 내려왔다. 내일도 또 쳐야지.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제5장 새벽의 닭 울음. 꽃기요, 꽃기요. 동이 트기도 전 어둠 속에서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당 한구석 닭장에서 우는 수탉의 목소리였다. 이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가장 먼저 잠에서 깼다. 또 봉이가 우는구나. 할머니는 봉이라고 부르는 수탉의 울음을 들으며 몸을 일으켰다. 아직 밖은 컴컴했지만 이 소리가 들리면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방 안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철수와 영희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꽃기요, 꽃기요. 봉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힘차고 길게 울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이렇게 어두운데? 할머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동쪽 하늘에 아주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도 봉이가 우는 걸 보니 시간이 맞구나. 할머니는 봉이의 울음소리를 믿었다. 40년 넘게 닭을 키워온 경험으로 닭이 우는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지만 익숙한 일이라 힘들지 않았다. 오늘은 콩나물국을 끓여야겠구나. 할머니는 어제 길러놓은 콩나물을 생각했다. 집안 어두운 곳에서 정성스럽게 길러낸 콩나물이 이제 먹을 만큼 자랐다. 꽃기요, 꽃기요. 봉이가 또 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울었다. 아마도 다른 닭들을 깨우려는 것 같았다. 저 녀석이 우리 집 시계구나. 할머니는 봉이를 보며 흐뭇해했다. 정말로 봉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울어서 할머니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되어 주었다. 밥을 짓고 있는 동안 방에서는 아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닭 울음소리가 잠속으로도 스며들었던 것이다. 철수가 이불 속에서 뒤척였다. 아직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봉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완전히 깊이 잠들 수는 없었다. 꽃기요, 꽃기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려왔다. 봉이가 닭장에서 나와서 마당으로 나온 것 같았다. 철수야,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아직 어두워요. 철수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대답했다. 봉이가 벌써 3번이나 울었잖니. 이제 일어나야지. 조금만 더 잘래요. 철수는 이불 속에서 웅얼거렸다. 따뜻한 이불을 벗고 나가기가 싫었다. 옆에서 자던 영희도 눈을 떴다. 할머니, 봉이가 왜 이렇게 일찍 울어요? 봉이가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설명했다. 봉이 없으면 언제 일어날 줄 모르겠구나. 실제로 봉이가 없던 시절에는 해가 높이 뜬 후에야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봉이를 키운 후로는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꽃기요, 꽃기요. 봉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제 마당의 다른 닭들도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꼬꼬댁, 꼬꼬댁. 암탉들도 봉이를 따라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닭장이 점점 시끄러워졌다. 봉이가 다른 닭들을 깨우는구나. 할머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봉이가 당당하게 마당을 거닐며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할머니, 봉이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요?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봉이가 자신이 이 집의 대장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정말요? 그럼 봉이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봉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부엌에서는 밥이 거의 다 지어졌다. 할머니는 콩나물을 씻어서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아, 이제 정말 일어나야 한다. 네, 할머니. 철수와 영희는 마지못해 이불을 벗고 일어났다. 찬 공기가 몸을 감쌌지만 이제 잠이 거의 다 깼다. 꽃기요, 꽃기요. 봉이가 또 울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의미인 것 같았다. 봉이가 배고프다고 하는구나. 할머니는 봉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제가 모이 줄까요? 철수가 제안했다. 그래, 고맙다. 모이통에 있는 걸로 주면 돼. 철수는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봉이가 철수를 보고 다가왔다. 봉아, 배고프지? 철수가 모이를 뿌려주자 봉이가 열심히 쪼아 먹기 시작했다. 다른 닭들도 모이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꼬꼬댁, 꼬꼬댁. 암탉들이 서로 모이를 차지하려고 소리를 냈다. 봉아, 너는 양보 좀 해. 철수가 봉이에게 말했다. 봉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금 옆으로 비켜섰다. 부엌에서 할머니는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갓 지은 밥과 콩나물국, 그리고 어제 담가놓은 김치까지. 영희야,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줘. 네, 할머니. 영희는 할머니를 도와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을 옮겼다. 조심해라, 떨어뜨리면 다쳐. 걱정 마세요, 할머니. 영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꽃기요, 꽃기요. 봉이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만족스러운 듯한 소리였다. 모이를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울음소리였다. 봉이도 아침을 먹었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침상이 차려지자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할머니, 철수, 영희, 그리고 늦잠을 자던 아버지까지. 아버지도 봉이 소리 때문에 깨셨어요? 철수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봉이가 우리 집 시계 역할을 하는걸? 아버지도 봉이의 울음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데 봉이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울 수 있어요? 영희가 궁금해했다. 닭들은 태양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할머니가 설명해 주었다.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은 봉이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아버지는 일하러 나갔다.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했다. 봉아, 우리 학교 갔다 올게. 철수가 봉이에게 인사했다. 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꽃기요. 짧게 한번 울어주었다. 아이들을 배웅하는 인사 같았다. 봉이가 인사해주네. 영희가 신나게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집은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봉이의 소리를 들었다. 꼬꼬댁, 꼬깨댁. 이번에는 암탉들이 알을 낳는 소리였다. 오늘도 신선한 달걀을 낳아주겠구나. 할머니는 기대에 찼다. 봉인의 식구들이 낳는 달걀은 정말 맛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봉이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영역을 순찰했다. 꽃기요, 꽃기요. 가끔씩 우는 소리는 이 집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같았다. 점심때가 되자 할머니는 닭장을 확인했다. 어머, 오늘은 달걀이 5개나 있네. 할머니는 기쁘게 달걀을 주워 담았다. 봉이 덕분에 우리가 매일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구나. 봉이는 할머니를 보고 자랑스럽게 꼬리를 치켜세웠다.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어서 와라.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봉이는 뭐 했어요? 철수가 봉이를 찾았다. 봉이는 하루 종일 집을 지켰단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깼기요.
봉이가 아이들을 보고 반가워하며 울었다. 봉아, 보고 싶었어. 영희가 봉이에게 달려갔다. 저녁때가 되자 온 가족이 모였다. 저녁상에는 오늘 봉이네 식구들이 낳은 달걀로 만든 계란찜이 올라왔다. 이 계란찜이 봉이 덕분이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봉이에게 고마워해야겠어요. 아이들이 말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봉이는 닭장으로 들어갔다. 하루의 임무를 마친 것이다. 봉아, 오늘도 고생했어. 할머니가 닭장 문을 닫아주며 말했다. 꽃기요. 봉이가 작게 한번 울어주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내일 아침에도 봉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할머니, 내일도 봉이가 깨워줄까요? 이불 속에서 철수가 물었다. 그럼 봉이는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단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봉이 정말 대단해요. 영희가 감탄했다. 아이들은 봉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잠들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봉이는 눈을 떴다. 아직 어둡지만 동이 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꽃기요, 꽃기요. 봉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다시 새벽을 깨웠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 또 봉이가 우는구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방에서는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봉이가 또 깨우네. 철수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봉이 덕분에 늦잠 안 자고 살 수 있어. 영희가 대답했다. 꽃기요, 꽃기요. 봉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이 집의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신호였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봉이가 있어서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작은 닭 한 마리가 온 가족의 하루를 이끌어주고 있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할머니는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깨끼요, 꽃기요. 봉이의 울음소리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이 소리가 있는 한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고 따뜻할 것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봉이의 정확한 시간 감각 덕분에 온 가족이 또 하나의 소중한 하루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봉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중한 일상이었다.